으아! 으아! 내 무릎 좀 살려줘. 계단이 무슨 절벽 같냐? 어이쿠, 아직도 기어가? 난 날라다니는데? 너 솔직히 말해, 무릎연골 수술했지? 수술은 무슨 비밀을 알려줄까?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내 무릎은 이미 다 닳아서 이제는 수술밖에 답이 없는 걸까?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은 엑스레이를 보여주며 연골이 다 닳았다고 인공관절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밤마다 욱신거리는 통증 때문에 진통제 없이는 잠들 수도 없고 계단만 봐도 한숨부터 나오는 그 심정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사연의 주인공은 조금 다릅니다. 자, 그럼 오늘 도착한 아주 특별한 편지 한 통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사시는 67살 김영자 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에 사는 평범한 주부 김영자라고 합니다. 사실 이 편지를 쓰면서도 제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저는 이 편지를 책상에 앉아 쓸 수조차 없었거든요. 무릎이 너무 아파서 의자에 앉아 무릎을 구부리는 것 자체가 고문이었으니까요. 제 무릎 통증이 시작된 건 50대 중반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비가 오면 좀 쑤시는 정도였죠. 아유, 나도 이제 늙었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동네 약국에서 파스 사다가 붙이고 찜질 좀 하면 괜찮아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60줄에 들어서면서부터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다리가 펴지지가 않는 겁니다. 억지로 펴려고 하니 무릎 속에서 마치 깨진 유리 조각이 돌아다니는 것처럼 끔찍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침대에서 내려와 첫 발을 디디는데 저도 모르게 악소리가 났습니다. 다리가 제 몸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털썩 주저앉아 버렸죠. 그때 느꼈습니다. 아,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구나 하고요. 그 길로 남편의 부축을 받아 정형외과를 찾았습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진료실에 들어갔는데 의사 선생님 표정이 너무 어두우셨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더군요. 어머니, 연골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뼈끼리 부딪히고 있어서 통증이 심하셨을 텐데 어떻게 참으셨어요? 이 정도면 약물 치료나 주사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수술이라니요? 제 주변 친구들 중에도 수술받고 고생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수술하고 나서도 재활이 힘들어서 1년 넘게 고생하는 친구, 수술 부위에 염증이 생겨서 재수술을 한 친구. 그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 덜컥 겁부터 났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선생님께 애원했습니다. 선생님, 수술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지만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일단 진통제와 연골 주사로 버텨보지만 결국은 수술하게 될 거라고요. 그날 병원을 나오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집에 오는 길에 마주친 계단이 마치 에베레스트 산처럼 높아 보였습니다. 남들은 씩씩하게 걸어 다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평생 가족들 뒷바라지하느라 내 몸 하나 돌보지 못한 게 너무 서럽고 억울했습니다. 그 뒤로 제 삶은 지옥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무릎에 주사를 맞으러 다녔습니다. 뼈주사라고 하죠. 맞을 때는 반짝 괜찮은 것 같다가도 며칠 지나면 다시 통증이 도졌습니다. 진통제는 점점 독해져서 속이 쓰려 밥도 제대로 못 먹을 지경이었죠. 밤에는 무릎이 욱신거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차라리 다리를 잘라내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짐이 되는 것 같아 너무 괴로웠습니다. 명절에 자식들이 와도 밥 한 끼 제대로 차려주지 못하고 소파에 누워만 있어야 했으니까요. 손주 녀석이 할머니 공원에 놀러 가요 하고 조르는데 할머니 다리가
아파서 못 가라고 말할 때의 그 비참함이란 정말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집 밖으로 나가지 않게 되었고 우울증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지방에 사는 여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 목소리가 너무 힘이 없으니까 무슨 일이 있냐고 묻더군요. 저는 펑펑 울면서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무릎 때문에 죽고 싶다고요. 그러자 동생이 대뜸 화를 내더군요. 언니 죽긴 왜 죽어? 나도 무릎 때문에 고생하다가 알게 된 방법이 있어. 우리 동네에 70 넘은 어르신들도 이걸로 효과 봤다고 난리야. 당장 내가 보내주는 거 한번 해봐. 저는 솔직히 믿지 않았습니다. 대학 병원 의사도 수술밖에 답이 없다고 했는데 무슨 민간요법 따위가 통하겠나 싶었죠. 그런데 동생이 너무 간곡하게 부탁하기도 하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동생이 알려준 방법을 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수술 날짜까지 받아놓은 마당에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생이 알려준 그 방법을 시작한 지 딱 2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무릎이 뻣뻣한 느낌이 훨씬 덜한 겁니다. 이게 뭐지 싶었죠. 그리고 한 달이 지났을 때는 진통제를 먹지 않아도 견딜 만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개월 후 저는 예약해둔 수술을 취소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시더군요. 엑스레이를 다시 찍어보더니 아니, 도대체 그동안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염증 수치가 이렇게 떨어지고 관절 가동 범위가 이렇게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시면서요. 저는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병원을 나왔습니다. 지금은요, 매일 아침 뒷산 약수터까지 가뿐하게 다녀옵니다. 계단도 2칸씩 오를 수 있을 정도예요. 다시 태어난 기분입니다. 저처럼 수술 앞두고 절망하고 계신 분들, 혹은 무릎이 아파서 밤잠 설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효과 본 이 방법을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자, 여러분, 김영자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마 지금 라디오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무릎을 탁 치며 이거 내 이야기인데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병원에서는 수술하라고 하는데 무서워서 못하고 그렇다고 약만 먹자니 속 버리고 진퇴양난에 빠진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김영자님의 사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염증입니다. 관절염이라는 병명 자체가 관절에 염증이 생겼다는 뜻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연골이 닳아서 뼈가 부딪히니까 아픈 거라고만 생각하십니다. 물론 맞습니다. 연골이 닳는 건 노화의 과정이니까요. 하지만 통증의 진짜 원인은 닳아진 연골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주변에 생긴 만성적인 염증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연골에는 신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골 자체는 찢어지거나 닳아도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픔을 느끼는 건 닳아진 연골 조각들이 관절 주머니를 자극해서 염증을 일으키고 그 염증이 신경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즉, 이 염증만 제대로 잡아도 통증의 80% 이상은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영자님이 기적처럼 회복할 수 있었던 비결도 바로 이 염증 잡기에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연골이 없다는 팩트에만 집중해서 인공관절을 권유했지만 김영자님은 몸속의 염증을 청소하는 근본적인 관리에 집중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동생분이 알려줬다는 그 비법이 무엇일까요? 수천만 원 드는 수술도 아니고 독한 약도 아닌데 집에서 누구나 따라할 수 있다는 그 방법. 지금부터 하나씩 낱낱이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메모 준비되셨습니까?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이것을 바꾸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김영자님이 가장 먼저 끄는 음식은 바로 우리가 몸에 좋다고 챙겨 먹는 사골국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뼈 부러지거나 관절 안 좋으면 푹 고아서 드시는 그 사골국 말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뼈에 좋은 줄 알고 평생 먹어왔는데 배신감 느끼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몰랐던 치명적인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사골국에는 인이라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적당한 인은 우리 몸에 필요하지만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오히려 우리 몸속에 있는 칼슘을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뼈 튼튼해지려고 먹은 사골국이 오히려 내 뼈에 있는 칼슘을 빼내가서 뼈를 더 구멍나게 만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김영자님처럼 이미 관절염이 진행된 분들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었던 거죠. 김영자님은 동생의 조언을 듣고 그 좋아하던 사골국부터 끊으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골국 대신 무엇을 드셨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김영자님이 3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챙겨 드신 기적의 식품 3가지가 있습니다. 마트에서 단돈 몇천 원이면 구할 수 있는 아주 흔한 식재료들입니다. 하지만 그 효능만큼은 산삼 못지 않습니다. 궁금하시죠? 첫 번째 음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김영자님이 사골국을 끊고 그 빈자리를 채운 첫 번째 기적의 음식. 그것은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에이, 고작 브로콜리냐고요? 너무 흔해서 실망하셨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흔한 브로콜리 속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성분은 우리 관절을 파괴하는 효소를 막아주는 그야말로 연골의 방패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영국의 한 대학 연구팀 실험 결과 브로콜리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관절 파괴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김영자님도 처음에는 무슨 풀떼기를 먹고 무릎이 나냐며 반신반의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동생분이 알려준 대로 매일 아침 브로콜리를 살짝 데쳐서 딱 2송이씩 드셨다고 합니다. 초고추장에 찍어 먹기도 하고 그냥 씹어 먹기도 하고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느껴지던 그 뻣뻣한 강직감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몸속의 염증 청소부가 일을 하기 시작한 거죠. 두 번째 음식은 바로 두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관절을 지탱하려면 뼈도 중요하지만 뼈를 잡고 있는 근육이 튼튼해야 합니다. 근육의 재료는 단백질이죠. 보통 단백질 하면 고기를 생각하시는데 붉은 고기에는 염증을 유발하는 포화지방이 많아서 관절염 환자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자님이 선택한 것이 바로 밭에서 나는 소고기, 콩으로 만든 두부였습니다.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게 뼈 조직을 새롭게 형성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김영자님은 사골국 대신 두부를 숭덩숭덩 썰어 넣은 맑은 두부국을 매일 저녁 드셨다고 합니다. 소화도 잘 되고 속도 편하고 무엇보다 무릎 주변 근육에 힘이 생기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해요. 마지막 세 번째 음식, 이것은 바로 익힌 토마토입니다. 그냥 토마토가 아니라 반드시 익힌 토마토여야 합니다. 토마토의 붉은색을 내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은 아주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몸속에 있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노화를 막고 염증을 가라앉히죠. 그런데 이 라이코펜은 생으로 먹을 때보다 기름에 살짝 볶거나 익혀서 먹을 때 체내 흡수율이 무려 5배 이상 높아집니다. 김영자님은 이 3가지, 브로콜리, 두부, 익힌 토마토, 이 삼총사를 식탁 위에 매일 올리셨습니다. 비싼 영양제나 보약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동네 마트에서 5,000원, 10,000원이면 살 수 있는 이 재료들이 수천만 원짜리 수술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식탁은 어떻습니까? 혹시 뼈에 좋다는 이유로 기름진 사골국이나 도가니탕만 드시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오늘부터 당장 식단표를 바꿔보십시오. 그런데 말입니다. 김영자님이 식단만으로 무릎이 나았다라고 한다면
그건 거짓말일 겁니다. 식단이 염증을 없애주는 청소부라면 무릎을 튼튼하게 다시 세워주는 건축가도 필요하겠죠. 바로 운동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화를 내실 수도 있습니다. 이봐, 무릎이 아파서 걷지도 못하는데 무슨 운동을 하라는 거야. 걷기만 해도 아파 죽겠는데? 맞습니다. 김영자 님도 똑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살 빼라, 운동해라 하는데 아파서 움직이질 못하니 살은 더 찌고 무릎은 더 아픈 악순환의 연속이었죠. 그런데 김영자 님이 성공한 운동은 땀 뻘뻘 흘리며 걷는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등산도 아니었고 스쿼트 같은 건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이 운동은 심지어 텔레비전을 보면서 누워서 혹은 편하게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준비물은 집에 있는 수건 한 장이면 끝입니다. 이 운동의 이름은 바로 수건 누르기 운동입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첫째, 바닥에 다리를 펴고 편안하게 앉거나 눕습니다. 둘째, 수건을 돌돌 말아서 아픈 쪽 무릎 밑에 받칩니다. 셋째,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면서 무릎으로 수건을 바닥 쪽으로 꾹 눌러줍니다. 넷째, 허벅지에 힘이 딱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10초간 유지합니다. 다섯째, 힘을 풉니다. 이게 끝입니다. 너무 간단해서 허무하신가요? 하지만 이 운동의 효과는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무릎 관절을 굽혔다, 폈다 하지 않기 때문에 연골에는 전혀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무릎을 지탱하는 핵심 근육인 대퇴사두근만 아주 강력하게 단련시켜 주는 운동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등척성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재활병원에서 수술 직후 환자들에게 가장 먼저 시키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김영자 님은 드라마를 보면서 이 운동을 수시로 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허벅지에 힘주는 법도 몰라서 다리가 달달 떨렸는데 일주일이 지나니까 허벅지가 단단해지는 게 느껴지더랍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는요. 남편의 부축 없이는 일어나지도 못하던 분이 혼자서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셨다고 합니다. 그때의 희열을 김영자 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내 다리에 다시 생명이 돌아온 것 같았어요.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무릎 아프다고 가만히 누워만 계시면 근육은 더 빨리 빠집니다. 근육이 빠지면 그 무게를 오롯이 뼈가 감당해야 하고 통증은 더 심해집니다. 오늘 당장 수건 하나 가져오셔서 무릎 밑에 깔아보세요. 꾹 누르고 10초 버티기. 이거 하루에 30번만 해보십시오. 일주일 뒤 여러분의 걸음걸이가 달라질 겁니다. 자, 이렇게 식단 바꾸고 수건 누르기 운동만 하면 무릎 관절염 완전히 정복할 수 있을까요? 김영자 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 살았다 싶으셨죠? 그런데 말입니다. 관리가 잘 되던 어느 날 김영자 님에게 또 한 번의 끔찍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잘 걷던 다리가 갑자기 퉁퉁 붓고 열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알고 보니 우리가 무심코 저지르는 이 습관 하나가 기껏 살려놓은 무릎을 다시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많은 분들이 좋다라고 해서 매일 하고 있는 행동인데 사실은 그게 내 무릎을 죽이는 지름길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김영자 님은 하마터면 다시 수술대로 올라갈 뻔하셨습니다. 도대체 그 위험한 습관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김영자 님은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지금의 건강한 다리를 완성하셨을까요? 그 결정적인 비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병원 치료의 진실에 대해 3부에서 아주 솔직하게 털어놓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2부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충격적인 사건 기억하시죠? 김영자 님이 식단도 바꾸고 수건 누르기 운동으로 무릎이 정말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이 퉁퉁 붓고 열이 펄펄 나면서 다시 걷지 못하게 된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범인은 바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무릎 아플 때 가장 먼저 찾으시는 그것, 바로 뜨거운 찜질이었습니다.
김영자님은 그날따라 무리가 되었는지 무릎이 좀 시큰거려서 평소처럼 전기장판 온도를 최고로 올리고 뜨끈한 찜질팩까지 무릎에 얹고 주무셨다고 해요. 아이고 시원하다. 뼈가 녹는 것 같다 하시면서 말이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 무릎은 그야말로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의학적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메모 꼭 하세요. 관절염은 말 그대로 관절에 불염증이 난 상태입니다. 특히 갑자기 무리해서 무릎이 붓고 열감이 느껴질 때 그건 무릎 속에서 활활불이 타오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뜨거운 찜질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확장되면서 염증 반응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불난 곳에 부채질을 하는 격이죠. 김영자님은 그걸 모르고 그저 뜨끈한 게 좋은 줄만 알고 밤새 찜질을 하셨으니 겨우 잠재워둔 염증이 다시 폭발해 버린 겁니다. 이럴 때는 무조건 냉찜질을 하셔야 합니다. 차가운 얼음팩으로 혈관을 수축시켜서 염증이 퍼지는 걸 막고 열을 식혀줘야 합니다. 반대로 붓기도 없고 열도 없는데 그냥 만성적으로 뻑뻑하고 쑤실 때 그럴 때만 온찜질이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 순서 하나만 잘못 알아도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김영자님도 다행히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냉찜질로 응급처치를 해서 겨우 위기를 넘기셨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그럼 병원은 아예 가지 말라는 거냐? 약은 독하니까 무조건 끊어야 하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아닙니다. 김영자님이 수술을 피할 수 있었던 건 병원을 현명하게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김영자님이 깨달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병원 약은 치료제가 아니라 내 운동을 도와주는 도움이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약을 먹으면 무릎이 낫는다고요. 아닙니다. 진통 소염제는 통증을 없애고 염증을 가라앉혀 줄 뿐 닳아진 연골을 재생시키거나 근육을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결국 무릎을 살리는 건 내 허벅지 근육입니다. 그런데 너무 아프면 운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숟가락 들 힘도 없는데 무슨 운동입니까? 바로 이때 약이 필요한 겁니다. 김영자님은 통증이 너무 심해서 수건 누르기 운동조차 하기 힘든 날에는 주저없이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준 약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좀 가라앉으면 그때 바로 운동을 하신 겁니다. 즉, 약을 먹기 위해 운동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하기 위해 약을 먹는 것. 이 순서의 차이가 기적을 만든 겁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입을 모아 말합니다. 환자분 아픈 거 억지로 참지 마세요. 참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염증 더 생깁니다. 약 드시고 덜 아플 때 걷고 움직이세요. 이게 정답입니다. 병원은 내 몸을 고쳐주는 정비소가 아니라 내가 내 몸을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라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김영자님의 사연, 그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병원에 약 타러 가지 않습니다. 대신 한 달에 한 번 의사 선생님께 자랑하러 갑니다. 선생님, 저 이번 달에는 뒷산 정상까지 갔다 왔어요 하고요. 그러면 선생님도 허 웃으시면서 어머니 같은 환자분만 계시면 저희 병원 문 닫아야 합니다 라고 농담을 하십니다. 얼마 전에는 칠순잔치 대신 가족들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올레길을 걷는데 며느리가 묻더군요. 어머니 다리 안 아프세요? 좀 쉬었다 가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얘야, 나는 지금 날아갈 것 같다. 너나 좀 쉬어라. 돌이켜보면 무릎 통증은 제게 저주가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주인님, 이제 제발 몸 좀 아껴주세요. 저 좀 돌봐주세요 라는 무릎의 외침이었던 거죠. 그 소리를 무시하고 수술로 덮어버리려 했던 제가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67 먹은 저도 해냈습니다. 다 닳아 없어진 것 같은 연골도 우리가
아껴주고 보듬어주면 반드시 보답합니다. 오늘 저녁 따뜻한 두부국 한 그릇 드시고 텔레비전 보면서 수건 한번 꾹 눌러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겁니다. 부디 저처럼 건강하게 두 발로 꼿꼿하게 서서 남은 생을 즐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김영자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순간에도 무릎이 욱신거려 파스를 찾고 계시지는 않나요? 나는 이미 늦었어. 나이가 몇인데라며 체념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오늘 사연이 증명합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음식, 브로콜리, 두부, 익힌 토마토, 그리고 누워서 하는 수건 누르기 운동, 그리고 급성 통증엔 냉찜질.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무릎은 내일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수술비보다 더 값진 건 바로 여러분의 의지와 작은 실천입니다. 오늘 당장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그리고 수건 한 장을 꺼내보세요.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거실, 여러분의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무릎 때문에 고생하는 친구분들, 가족분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수술을 막아주는 생명의 은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시니어 라이프를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가슴 뛰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무릎 튼튼, 마음 튼튼하게 지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한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